자, 이번 시간에는 이 배위화합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 공부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하나는 이 배위화합물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원리를 이용해서 이 배위화합물의 입체 구조를 알아내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그냥 단순한 역사적 배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에 대한 추론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뭐든지 우리가 용어를 명확하게 해야지 그 다음 내용들을 잘 공부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이 배위화합물에는요, 중심에 금속 이온이 있습니다. 보통 전이금속 이온이에요. 자, 전이금속 이온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이금속이라는 것은 디오비탈이 채워지고 있는 그런 원소들이죠. 전이금속 이온에는요, 거의 대부분 비어있는 디오비탈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는데 그거를 리간드라고 합니다. 리간드. 이제 여기에는 리간드의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이런 종류의 리간드는요, 보통 4개나 6개가 달라붙습니다. 그냥 4개가 달라붙었다고 해보죠. 4개가 이렇게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붙게 되는데 이 리간드들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걔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비공유전자쌍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다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리간드에는 비공유전자쌍이고 전이금속이온에는 비어있는 디오비탈이 있죠. 그럼 어떤 결합을 하는 거예요? 바로 배위 결합을 하는 거죠. 예.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얘는 전자쌍 주계니까 루이스 베이스, 얘는 전자쌍을 받는 거니까 루이스 엑시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이금속이온과 리간드가 결합을 하면은 요 덩어리가요, 전기를 띌 수도 있고 안 띌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띌 수도 있고 전하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전하를 띌 수도 있어요. 자, 요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착화합물 또는 착물 또는 전기를 띠고 있으면 착이온 또는 그냥 영어로 컴플렉스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의미고요. 막 혼용해서 씁니다. 이 그림에 나왔듯이 얘는 착이온이겠죠. 얘가 중심 금속 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리간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착이온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물질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이 이온 결합을 하겠죠. 마치 Na 플러스에 Cl-가 와서 결합을 하듯이 1대1로 결합해서 정기적으로 중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했든 아니면 얘가 음이온이면 또 다른 양이온과 결합했든 아니면 어쨌든 이런 착화합물을 포함한 어떤 물질이든지 전부 우리가 배위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위화합물이 가장 큰 개념이죠. 배위화합물은 착이온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착이온에는 리간드와 중심 금속 이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리간드에서 비공유전자쌍을 실제로 주는 원자가 있죠. 여기선 산소, 여기선 질소, 여긴 염소이온. 요런 애들을 주계 원자라고 합니다. 주계 원자. 여기서 이제 탄소가 주계 원자예요. 여기 있는 애들처럼 주계 원자가 하나인 리간드들을 한 자리 리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계 원자가 2개 이상인 리간드들을 여러 자리 리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여러 자리 리간드를 킬레이트제라고도 해요. 킬레이트제.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한 예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착화합물에 있는 주계 원자의 수를 그 착화합물의 배위수라고 합니다. 한 자리 리간드의 경우에는 리간드의 수가 그냥 배위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배위수가 얼마일까요? 그쵸, 4입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배위수가 6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배위수는 4 아니면 6입니다. 어떤 애들은 배위수가 2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6보다 더 클 수도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배위수는 4 아니면 6입니다. 자, 배위수가 4일 때는요, 4개가 결합해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은 정사면체 아니면은요, 평면 사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배위수가 6인 경우에는 전부 다 정팔면체를 이뤄요. 자, 얘네들의 자세한 기하학적 구조는 이따가 우리가
이성질화 현상에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착화합물에 들어있는 중심 금속의 전하를 이 중심 금속의 산화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코발트의 산화수가 얼마일까요? 이 착이온의 전체 전하가 플러스 1인데 염소이온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고 있고 전체가 플러스 1이니까 코발트는 반드시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착이온의 배위수는 얼마입니까? 6이 되는 거죠. 예, 주기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아,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대괄호 갖춰져 있는데 요거는 뭘 의미할까요? 중심 금속과 리간드가 배위 결합을 해서 요만한 어떤 덩어리를 형성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상태를 배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배위권을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 코발트 3 플러스 이온이 리간드 6개랑 배위권을 형성한 거죠. 그리고 배위권은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위화합물에서 등장하는 여러가지 기본 용어를 공부했는데요. 굉장히 많죠. 자, 하지만 뭐 어떤 특별한 개념에 대한 추상적인 용어는 없고요. 전부 다 그냥 단순한 명칭들입니다. 공부하시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위화합물에 대한 용어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 배위화합물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코발트 이온이 이루고 있는 몇 가지 착화합물이 있는데요. 그 착화합물에는 이제 염소 이온이나 아니면은 암모니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색깔이 다르죠. 서로 다른 물질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는 당연히 얘네들이 이러한 착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요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느냐,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요걸 모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들이 물에 녹아서 몇 개의 이온으로 쪼개지는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성식 단위당 이온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얘 하나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입자 4개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온 4개로 변합니다. 얘를 하나 집어넣으면 이온 3개로 나눠지고요. 얘를 물에다 하나 집어넣으면 이온 2개, 얘도 마찬가지로 2개라는 뜻이에요. 자, 요건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얘네들이 물에 들어가서 몇 개의 입자로 쪼개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요거는요, 우리가 그 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바로 뭐냐면은 총괄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총괄성. 자, 총괄성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총괄성이라는 것은 입자의 종류랑은 무관하죠. 그 용액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에만 비례하는 어떤 성질이었어요. 총괄성에는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 그 다음에 증기압, 내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끓는 점 오름을 예를 들어보면요. 얘 1몰을 녹였을 때보단 얘 1몰을 녹였을 때 어때요? 이온수가 얘는 2개, 얘는 4개니까 끓는 점이 2배가 더 오르게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몰수를 녹였을 때 나타나는 그 용액의 총괄성은 얘네들의 종류랑은 무관하고요. 얘네들이 몇 개의 입자로 쪼개지느냐, 그 쪼개진 입자의 개수에 비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총괄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조성식 단위당 물에 들어서 몇 개의 이온으로 쪼개지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얘네들을 물에 녹였을 때 생성되는 이온 중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Cl-이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의 수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얘는 지금 물에 집어넣었을 때 생성되는 이온 4개 중에 3개가 Cl-라는 뜻이에요. 얘는 어떤가요? 얘를 물에 녹였을 때 생성되는 3개의 이온 중에 2개가 Cl-입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리를 이용하면 실험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뭘까요? 예, 바로 얘네들의 수용액에다가 AgNO3를 가하는 거예요. AgNO3를 과량 가하면은 그걸로부터 이 용액에 들어있는 자유 Cl-이온의 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착화물들을 물에다 녹이면요. 이렇게 여러 개의 이온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 중에는 Cl-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AgNO3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NO3-는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Ag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죠. 얘는 우리가 과량 넣어줬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Ag 플러스랑 Cl-는 어떤 일을 할까요? 결합을 해가지고선 AgCl 침전을 만들죠. 그리고 이때 생성되는 침전의 양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그쵸. 바로 이 Cl-가 한 개의 반응물인 거예요. Ag 플러스는 과량을 넣어줬지만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Cl-에 의해서 Cl-가 다 떨어질 때까지 이 침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요 침전을 걸러가지고요. 질량을 측정을 하면은 이 질량으로부터 이 용액에 원래 자유로운 Cl-가 몇 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얘 1몰에다가 과량의 AgNO3를 가하면은 거기서 생성되는 AgCl은 몇 몰이란 뜻입니까? 그죠? 3몰이란 뜻이에요. 왜냐면은 그 안에는 3몰의 Cl-가 있었으니까. 얘는 어떤가요? 얘 1몰 용액에다가 과량의 AgNO3를 가했을 때 생성되는 AgCl의 몰수도 2몰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역시 이 용액 안에는 Cl-2몰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어때요? 이온들이 물에 녹아서 몇 개의 입자로 쪼개지는지, 그 다음에 그 쪼개진 입자들 중에서는 몇 개의 Cl-이온을 포함하는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럼요. 요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얘네들의 기하학적 구조 아니면 어떤 결합 상태를 이루고 있는가 그거를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를 먼저 보면요. 요 착화물은 물에 들어가서 4개의 이온이 되는데 그 중에 3개는 Cl-예요. 자, 요건 뭘 뜻하는 걸까요? 당연히 얘를 물에 녹이면 Cl-3개가 생성되고요. 나머지 이만한 덩어리가 3 플러스 이온으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요 덩어리는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코발트 중심 금속에 암모니아가 6개가 붙어있는 하나의 덩어리겠죠. 자, 그 다음 걸 보면요. 여기선 지금 염소는 3개, 암모니아가 6개가 아니라 5개입니다. 자, 얘를 물에다 녹이니까 이온이 3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2개가 Cl-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염소 이온은 2개고요. 그 다음에 코발트 금속 이온에 암모니아는 5개 결합되어 있고 염소 이온이 하나 결합되어 있는 2 플러스 이온 하나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겠죠. 자, 근데 가만히 보면요. 왜 이 안에 Cl-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가해준 Ag 플러스에 의해서 침전이 형성되지 않았던 걸까요? 만약에 여기 있는 Cl-나 여기 있는 Cl-가 동등한 조건이라면 외부에서 우리가 가해준 Ag 플러스에 의해서 2몰이 아니라 3몰의 AgCl이 만들어져야 됐겠죠. 근데 여기서는 보다시피 3몰이 아니라 2몰밖에 생성이 안 됐어요. 자, 여기 있는 Cl-는 외부에서 가해진 Ag 플러스에 의해서 AgCl 침전을 형성했지만 여기 있는 Cl-는 어때요? 얘가 건드리질 못한 겁니다. 그죠? 왜 그래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죠? 여기 있는 Cl-는 뭔가 강하게 얘네들이랑 결합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보면은 코발트에 암모니아 6개가 결합되어 있죠. 여기서는 코발트에 암모니아 5개에 염소 하나입니다. 또 6개죠. 자, 여기서는 얘네들 물질만 나와 있지만 얘네들 말고도 더 많은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코발트에 암모니아든 염소든 뭐든지 간에 6개가 강하게 결합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Cl-는 외부에서 가해준 Ag 플러스에 의해서 잘 떨어지는데 이 안에 붙어 있는 Cl-는 뭔가 강한 힘으로 결합해 있기 때문에 이 Ag 플러스가 못 건드린다 이거죠. 바로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결합으로 Cl-가 결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떠한 기하학적 구조로 이 6개가 붙어 있는 걸까요? 자, 얘네들의 기하학적 구조도요. 요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리간드 6개가 어떠한 기하학적 구조로 붙어 있는지 이거는 이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역시 요 결과를 잘 추론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요.
코발트에 암모니아 5개랑 염소 하나가 배위되어 있는 애는 이성질체가 따로 없습니다. 반면에 코발트에 암모니아 4개랑 염소 2개가 배위되어 있는 애는요, 2개의 녹색과 보라색의 서로 다른 이성질체가 있어요. 자, 도대체 어떤 기하학적 구조로 붙어 있길래 얘는 이성질체가 없고 얘는 3개도 아닌 2개의 이성질체가 있을까요? 자, 요런 실험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기하학적 구조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정팔면체입니다. 정팔면체에 있는 모든 결합은 다 동등하기 때문에 5개의 암모니아랑 하나의 염소 이온으로 구성된 이런 착이온은 이성질체가 없는 거죠. 예. 어디에 Cl-가 붙어있든 다 동등합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4개의 암모니아랑 2개의 Cl- 이온으로 결합된 이런 착이온은 2개의 이성질체를 갖는 거죠. 얘네들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붙든가 아니면은 따로 멀리 떨어져 있든가. 얘를 갖다가 시스라고 하고요. 얘를 트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이성질체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험적 결과로부터 이 리간드들은 정팔면체의 기하학적 구조로 결합되어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기본적인 실험 결과를 가지고선 우리가 이 물질들에 대한 아주 많은 정보를 유추해낼 수가 있죠. 자, 이런 생각은 누가 맨 먼저 했냐면은 이 베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르너라는 사람이 26살 때 처음 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선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자, 또 한 가지 간단한 예를 생각을 해보면요, 중심금속 M에 A라는 리간드 4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A라는 리간드 2개를 B로 치환했습니다. 그러면은 M, A2, B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더니 만약에 이성질체가 하나도 없다, 그럼 얘는 어떠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쵸, 얘는 정사면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사면체. 왜 그래요? 정사면체인 경우에는 어디를 2개를 고르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여기 2개를 고르든 여기 2개를 고르든 여기 2개를 고르든 전혀 차이가 없는 동일한 물질이에요. 얘가 만약에 정사면체의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은 A2B2의 이성질체가 없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A2B2가 이성질체가 2가지가 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얘가 어떠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쵸, 요런 경우라면은 얘가 정사면체가 아니라 평면사각이란 뜻입니다. 왜 그래요? 평면사각일 때는 A가 A랑 B가 이런 식으로 결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AA, BB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죠. 2개의 이성질체가 가능합니다. 얘는 평면사각일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단한 결과로도 이 물질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유화합물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기본 용어,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실험 데이터로부터 그 물질의 결합 형태, 그리고 기하학적 구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추하는가, 이걸 공부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리간드의 종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